자, 거듭제곱근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루트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이렇게 약분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왜? 1번과 같이 약분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양수일 때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약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7페이지의 생각 넓히기에 보면 이렇게 np제곱 끈 a의 np제곱에서 p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러면 여기가 n데 여기가 m 되겠죠. 약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질은 오직 저 a 자리의 숫자가 0보다 클 때만 항상 성립한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이 법칙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근호안부터 정리를 해서 일일이 원칙대로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약분하는 성질을 쓰면 안 되고 근호안에부터 정리를 하면 루트 4가 되고 이건 이제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게 제곱근 3, 4 이런 것들을 다 곱할 수 있죠. 2번 여기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제곱근, 4제곱근. 안에 8도 2의 세제곱으로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었더라? 이 안에 숫자가 양수니까 방금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이 3과 3을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의 루트는 사라지고 4제곱근 2만 남죠. 그러면 이것은 2의 4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4제곱근 2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12제곱근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틀렸죠. 그래서 2번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냥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제곱근 a의 m제곱은 유리수 지수로 표현하면은 뭐로 바꿀 수 있더라? a의 n분의 m이 되더라. 그래서 왼쪽부터 n분의 m이라는 거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는 교과서 21페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자, 3번을 그래서 유리수 지수로 모두 바꿔보면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이 되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두 개 더 할 수 있죠. 그러면은 3의 6분의 5제곱이 되어서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고치면 6제곱근 3의 5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 3번에는 6제곱근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역시 큰 수는 모두 소인수분해라 하고 큰 수는 모두 소인수분해라 하고 거듭제곱근은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면 일단 6제곱근 27분의 세제곱근 9를 9의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7의 6분의 1제곱으로 고친 다음에 9와 27을 모두 소인수분해 해주면 3의 제곱의 전체 3분의 1제곱 3의 세제곱의 전체 6분의 1제곱이니까 이제 지수끼리 모두 곱해주는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3의 6분의 3, 즉 2분의 1제곱분의 3의 3분의 2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의 수에서 밑의 수를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누기는 지수끼리 뺄 수 있죠. 우리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지수끼리 그냥 빼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계산해주면 6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거듭제곱근으로 고치면은 6제곱근 3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거듭제곱근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건데 거듭제곱근 계산은 기본적으로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마구마구 등장할 때에는 모두 다 유리수 지수로 바꿔준 뒤에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풀이를
체계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A의 4제곱 돼 있다. 이거는 뭘로 바꿔라? A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라 이겁니다. 자, 5번이 전형적인 예죠. 한번 풀어보면은 세제곱근 7은 7의 3분의 1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4제곱근 7도 7의 4제곱분의 4분의 1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의 수를 조금 간단하게 하면은 7의 3분의 1제곱 역수니까 마이너스 지수 처리해주면 곱하기 7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 되죠. 그리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11을 각각의 지수에 분배해서 곱해주면 우리 이거 기억나죠? A, B의 전체 x제곱은 각각의 이제 밑에다가 지수를 분배해서 A의 x제곱 곱하기 B의 x제곱으로 고칠 수 있었던 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7의 3분의 12제곱 곱하기 7의 마이너스 4분의 12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 7의 4제곱 곱하기 7의 마이너스 3제곱 따라서 지수끼리 더해주면은 답은 7이 되죠. 여기 5번에는 7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은 역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난이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꼬인 거 없는 기본 문제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계산이 복잡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처음 풀면은 누구나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 문제만 제대로 풀고 복습해두면 그 뒤에는 안 틀릴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냥 이번 풀이 한 번만 보고 다음부터 안 틀리면 돼요. 자, 우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분의 1의 n분의 1제곱이 너무 복잡하니까 좀 간단하게 고칠게요. 이번 단원은 무조건 너무 큰 수가 등장하면 소인수 분해하고 이제 이것이 기본 사항이 되는 겁니다. 64는 2의 6제곱이고 64분의 1은 역수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 수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를 이렇게 바꿔놓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지수가 어떤 수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밑이 2인데 얘가 3이나 5나 이게 생뚱맞은 이런 숫자가 될 수는 없겠죠. 기껏해야 뭐가 가능하냐면은 2의 1제곱, 물론 2의 0제곱도 되죠. 2의 1제곱, 아니면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런 수들의 자연수를 취할 겁니다. 즉, 이 수가 자연수라는 말은 결국에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 2의 k제곱 꼴이다. 물론 이때 k는 0, 1, 2, 3, 4 이런 숫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n분의 6, 이 지수만 주목하세요. 이제 지수만. 마이너스 n분의 6이 뭐다? 0, 1, 2, 3, 4와 같은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뜻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그 말은 또 뭐냐? 자, 마이너스 n분의 6이 이런 숫자가 되려면 n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겠어요? 일단은 6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n은 음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2의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제 간단히 하는 과정을 거쳐 들어가면 결국에는 뭐여야 된다? n은 6의 약수여야 되고 음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었죠? 음수이면서 6의 약수인 거는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4개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그럼 벌써 나와버렸죠. 자, 이렇게 풀면 되고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약간의 성질로 좀 정리를 해둡시다. 만약에 어떤 큰 수가 지금 나와 있는 64분의 1 이런 것처럼 어떤 큰 수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하면 왜 예를 들어서 72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곱하기 C의 l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물론 이때 소인수 분해를 했기 때문에 A, B, C는 서로 소가 돼야 되고 자 이러한 수 라지 A가 있다면
이 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뭐뭐의 조건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자주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둡시다. 이 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l제곱과 같은 각각의 인수가 모두 자연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두 개가 하나는 분수, 하나는 자연수 해가지고 서로 약분돼서 자연수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A와 B가 서로 소인데 어떻게 약분이 되겠어요?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모두 자연수여야 그것들을 곱한 라지 A도 자연수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근데 또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l제곱 이런 수들이 각각이 모두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또 뭘 만족해야 되느냐? 이 지수들이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봤죠? 그래서 이 성질을 조금 알고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지수에 관한 조건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잘 알아만 둬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중요하죠, 항상. 예를 들어서 72분의 1의 전체 n분의 1제곱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 수가 자연수이기 위한 n의 조건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자, 영상을 멈추고 해봤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1을 인수분해 하면은 이 수가 어떻게 되느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전체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돼서 2의 마이너스 n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분의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수가 자연수이기 위한 n의 조건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어떻게 하라고? 이 두 수를 곱한 것이 자연수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수가 모두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라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수가 무엇을 만족해야 된다? 모두 0 이상의 정수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만족해야 된다? 자, 마이너스 붙었는데 0 이상의 정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n은 음수가 돼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3의 약수여야 되죠?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2의 약수여야 되죠. 그래서 3과 2의 공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걸 만족하는 n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가 자연수이기 위한 n은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를 보면 계속 3의 a제곱, 3의 a제곱, 여기도 3의 a제곱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것들이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3의 a제곱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57쪽에 보면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생각 넓히기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지수 함수꼴의 a의 x제곱이나 아니면 로그 함수꼴의 로그 a의 x가 반복되는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하라라고 배웠냐면 반복되는 부분을 t로 치환. 만약에 a의 x제곱이 반복된다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가 반복된다면 역시 로그 a의 x를 t로 치환을 해가지고 t에 관한 방정식으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a의 x제곱은 생김새를 보면 함수 그래프가 x축 위로 아예 붕 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든 아니면 이렇게 생겼든 어쨌든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a의 x제곱 지수꼴을 t로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표현을 해라.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간과하면은 답을 틀리기 십상이다. 이게 강조가 됐었고 반대로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크든 아니면 작든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따로 t의 값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함부로 t를 0보다 크다라고 두면 된다 안 된다.
t가 음수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t를 굳이 범위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언제? a의 x제곱 지수꼴을 t로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양수로 제한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때도 t가 0보다 크다라는 언급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이 배경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의 a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수꼴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것이 t가 0보다 크다. 적고 지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어진 식을 x가 아니라 t에 대해서 나타내면 식이 어떻게 되나요? 9의 a제곱은 3의 2a 제곱이기 때문에 t의 제곱이 되죠.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은 7이다. 그때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는 것을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은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완전 세제곱 공식 한번 복습해보자. 뭐더라? 완전 세제곱이 아니고 a 세제곱 곱하기 y 세제곱 이거 인수분해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어떻게?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였습니다. 여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는 항상 플러스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 유의하라고 했었죠. 이와 비슷한 공식으로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공식이 있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고 곱하기 x제곱 여기는 항상 플러스 하고 xy의 항이 이번에는 뭐가 된다? 반대로 플러스가 된다. 이 두 공식은 앞으로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자, 그러면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분모는 여전히 t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되고 간단하게 t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1만 남죠. 이제 구하는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t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7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7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뭐가 되겠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뭔가 놓쳤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잠시만요. 맞습니다. 자, 선생님 뭐 때문에 망설였냐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이 반드시 써야 되는데 한 번도 쓰이지 않아서 잠깐 선생님이 좀 문제를 잘못 풀었나 헤맸거든요. 한 번 쓰이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할 때는 항상 내가 나누는 수가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제곱은 t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확실히 0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자 분모 약분 처리를 할 때 t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한번 쓰였다는 것도 넘어가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 문제는 할 말이 참 많은 문제네요. 자, 필기가 좀 잔뜩 있을 예정입니다.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말은 고1 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좀 상위권 그것도 모의고사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꼬우고 꼬우는 문제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문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이 식은 일단 등식인 경우에는 A에 관한 항등식임을 의미하고 항등식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인 경우에는 즉 부등식이 어떤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 고1 때 그것을 절대부등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등식이 뭐가 있냐면은 x 플러스 1은 2x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자, 이거 등식이죠. 그리고 정리하면은 좌변 우변이 항상 같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이 이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부등식으로 바꿔볼게요.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x값에 어떤 실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항등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렀고, 이거는 절대부등식은 푸는 게 아니라 보통 증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고1 때 보통 절대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왜? x값이 항상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 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렇게 증명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었죠. 그래서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을 의미하는구나. 언제? 이런 문구가 나오면 항등식 아니면 절대부등식이구나. 이건 이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단원에서는 주로 절대부등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작년에 고1 때 배웠던 절대부등식 중에서 특히 2차 부등식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중단원 마무리 문제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아마 16번 문제인가 그럴 겁니다. 자, 어떠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fx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과 항상 같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상황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이 모양을 보면은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뭐다?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fx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근의 판별까지도 여러분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가지 내용은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겉모습만 다르지 사실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내면화, 아주 당연한 시식으로 내면화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fx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도 0보다 크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 자체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한다는 거. 판별식 부호를 많이들 실수를 합니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내친김에 이 문제에 이제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로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쪽에 있습니다. 로그 A의 n이라는 이제 이 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정의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과 같다고 했죠. 로그 A의 n이라는 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밑이 0보다 크고 진수도 0보다 커야 되고, 한 가지 더, 밑은 거기에서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되어야 하더라. 자,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정의 조건에 의해서 밑이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죠. 그리고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까지는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이거 절대부등식이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A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영상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이 스스로 해봤다고 치고 풀이를 할게요. 이거는 1을 이항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죠. 그런데 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이 아니기 위해서는 a의 값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또는 a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녀석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되겠죠. 아, 여기서 판별식이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요. 네, 판별식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 해서 0보다 작습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y 이퀄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함수를 그리면은 a축 위에 붕 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함수 값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a 값에 대해서. 그죠? 이까지 이해했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역시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형적인 2차 부등식이잖아요. 자, 얘를 풀어볼 건데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혹시 모든 a 값에 대해서 성립하나? 똑같이 판별식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0보다 작죠. 그래서 이건 역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모든 실수 a 값에 대해서 항상 함수 값이 0보다 큽니다. 즉 위의 식을 항상 만족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항상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항상 로그가 정의될 수 있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역시 밑과 진수의 조건을 쓰면은 밑에 의해서 이 절대값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되죠. 자, 여기 보면은 절대값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항상 성립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딱 봐도 a가 무엇이면 그쵸, 0이면은 좌변도 1, 우변도 1 돼가지고 등호가 성립해버리죠. 항상 이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되는데, 즉 항상 아니어야 되는데 a에다가 0을 집어넣어버리면 등호가 성립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일 때 밑이 즉 이 절대값 a 플러스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니은은 a가 0일 때 이 로그는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은 충족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풀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문제는 아마 진수 때문에 막혔을 겁니다. 자, 진수는 즉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죠?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식은 판별식을 구하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든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이게 0이 되어버리죠. 언제? a가 1일 때. a가 1일 때 0이 되는 즉 진수가 0이 되는 a 값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a가 1일 때 진수가 0이 되어버려서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로그가 정의될 수 있는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1이 아닌 3개의 양수 a, b, c에 대하여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로그끼리 더하고 있죠. 그러면 로그끼리 다 더하려면은 밑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로그의 덧셈은 밑이 다 통일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러나 A로 통일시키려 해도 B로 통일시키려 해도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도를 해봤겠죠? 그러다 보니 제4의 숫자로 A도 B도 C도 아닌 다른 숫자로 통일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보자. 지금 주어진 관계식이 A제곱 이꼴 B의 세제곱 이꼴 C의 6제곱인데 A로도 B로도 C로도 통일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를 통째로 다른 문자로 두자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여서 뭐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밑을
K로 통일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A제곱 이꼴 K에서 벌써 양변에 2분의 1제곱 취해주면은 A는 K의 2분의 1제곱, 즉 A를 K로 표현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냥 세 개의 문자 ABC를 모두 K로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해보면은 여기서 B는 K의 3분의 1제곱이 되고 그래서 C는 K의 6분의 1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세 개의 문자를 쓸 필요가 없죠. 모두 K로 통일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모두 K로 바꾸면 로그 A 대신에 뭐라고? K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 B 대신에 뭐라고? K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로그 B의 C. 플러스 로그의 C의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여기서 그럼 A 곱하기 B 하면 K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3분의 1제곱이니까 K의 6분의 5제곱이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밑과 진수의 지수들이 앞으로 다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분의 3분의 1 곱하기 로그 K의 K 더하기 3분의 1분의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분의 6분의 5로 깔끔하게 숫자만 나옵니다. K가 모두 소거되고 그래서 본분수 처리하면은 혹시 본분수 처리하는 법 기억 안 나면은 복습을 또 해야 되죠. A분의 이제 안에 거 두 개 곱한 거 분의 바깥에 거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을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안에 거끼리 곱하고 분의 바깥에 거끼리 곱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 플러스 얘는 또 이제 분모끼리 약분해주면은 2분의 1 되죠. 플러스 여기는 분모끼리 약분해주면은 5가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5니까 계산하면은 6분의 37. 뭐 통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답은 6분의 37이 되고 자, 이 문제에서는 하나를 얻어가야 됩니다. 그냥 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맨 처음 풀면은 이 식을 K로 둘 생각을 전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게 남들이 다 이렇게 푸니까 뭐 당연하지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이 생각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생각이 사실은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 풀 때 누가 이거를 제3의 문자 K로 둘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처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처음 풀 때는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수학자가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맨 처음 풀 때는 틀릴 수 있지만 문제는 뭐만 잘하면 돼? 두 번째 풀 때 안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뭘 좀 정리를 하느냐? 이렇게 세 개나 문자가 세 개나 등장하고 이것들을 A와 B와 C를 모두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통일이 쉽지 않을 때에는 이 식을 제3의 문자, 새로운 문자 K를 가져와서 이꼴 K라고 두더라. 즉 언제? 내가 로그의 밑을, 즉 ABC를 모두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고 싶을 때에는 이 식을 전체를 K라고 두는 방법을 자주 이용하더라 라는 것을 약간의 수학적 성질로서 기억을 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자동으로 여러분이 K라고 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틀릴 수 있으나 그 다음 풀 때만 이제 주의를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문제라서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5가 있고 5가 있고 여기도 5가 있고 뭐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24라는 숫자는 너무 크니까 소인수분해를 해야겠어요. 이런 두 개의 생각이 좀 떠올라야겠습니다. 24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주어진 수, 문제에서 구하는 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로그 5를 진수에 각각 분배를 할 수가 있고 3 로그 5의 2 플러스 로그 5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로그 5의 3은 문제에서 B라고 나와 있고 얘가 정리가 안 되나 싶었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 이렇게 밑과 진수가 바뀐 두 수는 서로 무슨 관계다라고 했어요? 역수관계다라고 했었죠. 역수관계다라고 했었죠. 아마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그 2의 5랑 로그 5의 2는 무슨 관계다? 두 개는 역수관계. 근데 로그 2의 5가 A니까 로그 5의 2는 역수관계니까 뭐가 되겠어요? A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A분의 3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올해 들어와서 새로 배운 내용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서 우리 고1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0, c 이꼴 0 이러한 이제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근 알파 베타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계수인 a, b, c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두 근의 합은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 계수로 표현하면은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더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즉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와 같더라.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을 해서 로그 A의 B, 로그 두 개 또 역수관계네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즉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최고차항 1분의 이제 1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4. 1분의 마이너스 4죠. 따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4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즉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항 계수 1분의 상수항, 즉 2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2라는 관계식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잖아요. 자, 내가 주어진 힌트 이 두 개를 이용하려면 식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한번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고민을 해봤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는 로그 A 그리고 로그 B에 관한 두 개의 식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차례 가공을 해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및 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및 변환 공식이 아마 30페이지에 있을 텐데 로그 A의 B를 내가 밑을 C로 바꾸고 싶다면 아래 위로 밑을 C로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A는 분모의 진수로 그 다음에 B는 분자의 진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로그 A의 B도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밑이 뭐예요? 10인 상용 로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을 10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다 변환을 해주면 로그 A 분의 로그 B 플러스 로그 B 분의 로그 A가 되겠죠. 그래야 문제에 나와 있는 로그 A 그리고 로그 B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얻기 위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식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통분을 해야
통분을 해야 로그 A 곱하기 B, 로그 A 곱하기 B 똑같은 모양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마저 통분을 해주면은 로그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로그 B의 전체 제곱 분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아마 중학교 수학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로그를 필기체로 이렇게 쓰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손이 많이 둔해졌는지 LOG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로그 A 플러스 로그 B는 4라고 나와 있고 로그 A 곱하기 로그 B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다 대입만 해주면 답은 2분의 4의 제곱 마이너스 4 즉 2 곱하기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답이 2분의 12 해가지고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가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일단 고1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려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로그 A랑 로그 B가 등장하니까 내가 구하는 것에서도 로그 A와 로그 B의 모양을 찾을 수 있도록 미 변환 공식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막힌 친구들이 있다면은 통분을 해야 문제에 제시된 조건, 즉 로그 A 곱하기 로그 B를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낼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8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